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귀한 시간 허락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개원을 고민하고 생각하는 의사들 위한 개고생, 우리 개원 20년 차인 이민강 원장님을 모시고 정말 주옥같은 피와 살이 되는 그런 은혜로운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많은 질문을 드려서 사실은 2시간의 시간이 쏜살같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지만 우리가 1부, 2부, 3부에서 개고생 심화편에서 직원관리, 고객관리, 마케팅 얘기를 나눴는데요. 원장님의 노하우가 좀 궁금합니다. 마케팅 원장님 어떻게 하세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제표 작성할 때 각각 환자분들한테 내원 동기를 표기하게 해서 어떻게 해서 우리 병을 알고 왔는가를 분석을 해요. 그래서 그곳에 치중을 하게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아까 역지사지 환자 입장에서 우리 병을 어떻게 알고 올까 그거 생각해 보는 거죠. 근데 이제 항문 질환이기 때문에 유방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이거를 남들한테 설령 내가 수술 받았다라고 말하기가 힘들잖아요. 따라서 이거는 어떤 수동적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나한테 와서 알려주는 수동적 광고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은밀한 광고가 필요하다. 그래서 은밀하게 검색할 수 있는 광고에 치중을 하고 마케팅을 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음성으로 들리는 버스 음성 광고나 지하철 음성 광고 이런 음성 광고에 치중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원장님 그 병원을 차별화할 수 있는 또는 브랜드화를 위해서 신경 쓰는 부분이 있나요? 저는 환자분들이 이 한눈에 빨리 띄게 하기 위해서 하모니카라고 했고요. 하문을 그래픽 처리해서 빨간색으로 그래서 치질 피를 연상하게 그렇게 해서 이미지화해서 빨리 환자들이 인식하게끔 했고 두 번째는 굿모닝이잖아요. 굿모닝이기 때문에 쉽게 기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선한 이미지 그런 걸로서 이름으로 저는 브랜드화를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지역 활동을 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치질이 더 이상의 숨기는 병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제 입으로 설명을 하면서 홍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걸 듣는 분들이 병원 한번 가봐야 되겠네라는 생각이 들게 해주는 거죠. 원장님 입소문을 잘 내는 비결이 있다면? 입소문이 되게 좋던데요, 모니카가. 노하우가 있으세요? 입소문 좋게 내는 노하우. 입소문 좋게 내는 노하우는 특별하다기보다는 지역민들하고 많이 친해지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지역에 제가 한때는 한 20몇 개의 그런 모임에 활동을 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의 그 인구의 절반은 저를 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광고의 영역이 중요하잖아요. 오프라인 온라인. 광고의 영역은 우리 광진구 우리 구를 딱 놓고 인접구를 한 바퀴 다 돌렸어요. 그래서 이쪽에 중량구, 동대문구, 성동구 그 다음에 심지어 강남권인 송파, 강동까지 광고를 하고 하남시하고 이 산 너머 구리까지 광고를 했죠. 그렇게 해서 우리 구 인접 그 광고를 한 이유는 그 지역에서도 우리 병원에 올 수가 있겠다. 그런 환자 입장에서 역지사지로 버스를 타든 지하철을 타든 30분 이내에 우리 병원 오겠다라고 한 데는 다 광고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원거리 있잖아요. 그렇게 원거리 환자분들에게는 제가 이제 개원 초기에 지금은 이제 안 하지만 개원 초기에는 우리 병원 로고와 이름이 박혀있는 수건과 시계를 제작을 해서 그분들한테는 그런 수건과 시계를 주죠.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이제 그 원거리긴 하지만 집에 가서 시계를 화장실 벽에 부착용으로 시계를 주었기 때문에 화장실에 부착을 하거나 수건을 쓰면 가족이나 또는 친척들, 지인들이 그걸 접할 때 보잖아요. 보기 때문에 또 그걸 우리 병원의 이미지를 소유하게 해서 홍보가 되게. 원장님 이제 2부 두 번째 파트로 고객 관리 얘기를 조금 여쭤보고 싶은데요. 감동 서비스, 고객들한테 감동을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의사로서 감동을 서비스를
주는 게 좀 힘든 것 같은데. 그것도 이제 네. 그게 일종의 지금 백화점 같은 때 CRM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네. 커스터머 네. 릴레이트 마케팅. 네. 그런 CRM은 그것도 역지사지예요. 환자 입장에서. 네. 저는 이제 TV를 환자들이 요즘에 핸드폰 갖고는 TV를 안 보잖아요. 네. 그런데도 우리 직원들한테 텔레비를 틀어놓으라고 그래요. 왜 텔레비를 틀어놓으라고 하면 텔레비를 틀어놓으면은 네. 텔레비를 보는 것이 아니라 환자분들이 어색해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문외과에서 네. 혼자 있거나 다른 사람이 있어도 어색하지 않은 그런 네. 어줍은 시간을 피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텔레비를 틀어놓게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다시피 여기 테이블에 부드러운 편안해 보이는 편한 거 있잖아요. 굉장히 그래서 이게 편안합니다. 아무리 예쁜 테이블이라도 딱딱한 테이블을 놓게 되면은 처음에는 산뜻하고 예쁘게 보일지 몰라도 이 마음속에서는 좀 경각심이나 좀 이렇게 네모난 네. 모퉁이가 있는 불편한 그런 것들이 네.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포근함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고 엘리베이터 딱 내릴 때 식물들 화분이 많잖아요. 아유. 그래서 이제 딱 엘리베이터 딱 내렸을 때 도시의 시멘트에 각박하면서 좀 이렇게 부드러움을 주게. 그 다음에 여기 수족관이 있는데 네. 이것도 이제 어린애들을 데리고 온 부모들이 네. 고기를 보면서 애들이 좀 이렇게 신기하고 저걸 본인하고 조용하죠. 떠들고. 그래서 저는 항상 CRM도 역지사지다. 네. 내가 환자라면은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화장실을 갔을 때, 대기실에 있을 때, 진료를 받을 때, 또는 접수를 할 때 어떻게 하면 이 병원에 다시 오고 싶을까? 그거가 곧 마케팅이 아닌가. 우리 감동 서비스 이꼴 역지사지. 정말 와닿는 내용입니다. 원장님 그 고객들하고 소통을 좀 잘할 수 있는 노하우가 있을까요? 이것도 역지사지인데요. 환자가 진료실에 딱 왔을 때 저는 환자가 어디가 아픈가, 이 환자가 수술을 하겠는가 안 하겠는가 이걸 보기 전에 이 환자가 우리 병원에 왜 왔는가를 먼저 봅니다. 관상도 보고 네. 위모 차림새도 보고 걸음걸이도 보고 여러 가지를 보면서 이 환자가 우리 병원에 왜 왔는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의사는 환자가 병원을 오게 된 동기, 네. 그 원인을, 그 문제점을 해결해 주는 것이 의사지 이 어디가 고장난 데를 고쳐주는 게 의사가 아니다. 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환자분이 우리 병원에 왔을 때 좀 굉장히 어떤 배에 불편함이 있으면 그것을 해결해 줘야 되는 거고 그것이 치질 수술이면 수술을 해야 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약을 먹어야겠으면 약을 먹어야겠다고 처방을 해주는 거고서 배를 편안하게 해주고 그리고 환자 입장에서 그 병원에 오게 된 걸 해결해 주는 거죠. 근데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요. 수술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네. 지금 환자는 굉장히 심한 상태예요. 치질이. 그런 경우에 수술을 보냈을 때 이 환자는 바로 경제적인 압박을 받으면서 자기 개인의 생활에 어떤 비참함, 열등감 이런 것도 느끼거든요. 내가 수술해야 되는 돈이 없어서 수술도 못 오고 그래서 환자분이 좀 형편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럼 이건 수술해야 되는데 우선 약을 한번 써보고 나서 수술해도 될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있을 때 단 수술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이 회복 속도가 느릴 수가 있고 또 해야 될 것이 많죠. 그죠? 자욕도 잘해야 되고 변 보는 시간을 줄여서 더 붙지 않게 해야 되고 피가 날 때는 바로 이렇게 엎드려 있거나 자욕을 해서 지혈이 되게끔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설명이 좀 보수적으로 많이 들어가게 되겠죠. 근데 그 환자는 굉장히 고마워하죠. 그러나 그 환자는 반드시 다른 병원 가지 않고 저희 병원 와서 수술 받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환자의 입장에서 해결해 주는 거가 고객 관리의 가장 으뜸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네, 소통도 그렇고 감동도 그렇고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작은 거 하나하나가 역지사지로 다가갈 때 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거에 이제 불만 고객인데요. 그리고 의료 소송을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 환자들을 볼 때 두 가지를 또 염두에 둬요. 하나는 나는 의사가 아니라 가족이다. 또는 친구다. 이런 거고 또 하나는 옆에 판사가 앉아있다. 판사? 현재 재판 중이다. 판사가 앉아있다. 라는 그런 두 가지를 생각하고 환자를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환자분이 이게 항문을 내놓고 진찰을 받고 치료를 함에 있어서도 굉장히 부끄러움이 없고 그리고 자연스럽고 그리고 묻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궁금해한 걸 어떻게 알고 이거 설명을 해주지 이렇게 느끼게 해주고 또 하나는 의사로서의
법의 기준에서 전혀 하자가 없게. 네. 그래서 어떤 게으른 진료도 아니고 과잉 진료도 아니고 뭘 빠뜨린 축소 진료도 아닌 이 환자를 본 이 진료 건이 재판장에 갔을 때도 나는 떠떠떠다 이런 생각이 들게끔 옆에 판사분이 앉아있다는 생각으로 진료를 하는 거죠. 이제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고 법에서 정한 것만 잘 지키더라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환자한테 보탬이 되는 의료 행위가 되는 것 같아요. 원장님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해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원장님 직원 선발할 때 조금 노하우가 있으신가요? 좋은 직원을 뽑을 수 있는 요령? 직원을 일반적인 통상적인 광고를 통해서 직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다른 병원을 다니고 있는 직원은 안 뽑았어요. 쉬고 있는 직원들을 많이 뽑았죠. 왜냐하면 다른 병원을 다니고 있는 직원이 우리 병원을 선택했다는 얘기는 병원을 비교해서 취사 선택해서 우리 병원을 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자기의 역량이 우월해졌을 때는 또 다른 병원과 비교해서 뭐 급여 조건이나 여러 가지 조건을 떠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 직원을 믿고 가르치고 내 열정을 쏟아 부었을 때 이 직원은 우수한 일꾼이 되는데 우수하기 때문에 떠날 수가 있는 아이러니가 생길 수가 있어서 대개는 이제 쉬고 있는 직원한테 내가 일자리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채용하게 되면은 굉장히 이 직장을 고마워하고 그 다음에 이 직장에서 주인의식과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열심히 하고 또 쉬었다 왔기 때문에 일하는 게 재밌잖아요. 그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스카웃이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완전히 반대로 20년 노하우에서는 오히려 그것보다는 좋은 직원 선발의 팁이 저희 직원들 지금 다 그 9년, 10년 그렇게 또 오래 같이 부럽습니다. 원장님 저는 지금 1년 동안 직원 선발만 면접만 10번 이상 본 것 같은데요. 우리 개고생 심화 파트는 여기까지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긴 장정을 달려왔는데 앞으로 또 어떻게 전개가 될지 사실은 저도 잘 모르지만 또 재밌게 그렇게 또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을 찾아뵀으면 좋겠고요. 차후에는 또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그런 프로그램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심화 파트에서 1부터 10까지 A부터 Z까지 어떻게 보면 그냥 너무 많은 걸 요구한 것 같은데 원장님께서 다 그냥 열고 베풀어 주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개고생 진행했던 개원을 고민하고 생각하는 의사들을 위한 개원하신 의사들을 고민하고 생각하는 의사들을 위한 개고생 진행을 했던 장편외과 엉덩이 대장 이성근이고요. 굿모닝 하모니카 이미카 원장입니다. 고맙습니다.